최소화하고 로켓 전요. 지금 이 영상 재생하신 분들 오늘 진짜 제대로 오셨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쉽 V3 업그레이드 전체 목록을 공개했거든요. 5월 19일 발사 예정인데 단순히 로켓 하나 새로 날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 버전은 달, 화성, 궤도 급유, 스타링크 위성 배치를 전부 한 번에 노리는 설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 건데 T3에서 이거 안 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스타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딱 30초만 배경 설명드릴게요.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만드는 완전 재사용 가능 초대형 발사체입니다. 아랫단이 슈퍼 헤비 부스터, 윗단이 스타쉽 우주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전에 세턴 V 로켓 아시죠? 아폴로 달 착륙에 쓰인 그 로켓이요. 스타쉽은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한데 핵심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착륙시켜서 다시 쓴다는 거예요. 발사대의 거대한 젓가락, 이른바 메카질라가 부스터를 공중에서 잡아채는 장면 보셨죠? 그게 스페이스X가 꿈꾸는 빠른 재사용의 핵심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번 V3는 그 모든 걸 한 단계 더 올려버렸습니다. 자, 슈퍼 헤비 부스터 V3부터 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리드핀입니다. 그리드핀이 뭐냐면 부스터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날개 같은 부품이에요. 기존에는 4개였는데 이번에 3개로 줄였어요. 근데 줄이면서 오히려 각 핀의 크기를 50% 크게 만들었고 강도도 높였습니다. 왜 이게 유리하냐고요? 핀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이 커지면서 조종 효율이 올라가고 부스터를 메카질라가 잡아채거나 들어올릴 때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위치도 바뀌었는데 부스터 아래쪽으로 낮추고 하드웨어를 연료 탱크 안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하나 핫스테이징, 즉 단 분리 순간의 열을 피하기 위해서요. 핫스테이징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일회용 인터스테이지 실드, 쉽게 말하면 열을 막아주는 분리용 덮개가 따로 있었어요. 비용도 들고 버려지는 부품이니 재사용도 안 되는 구조였죠. V3에서는 그냥 없앴습니다. 부스터돔이 스타쉽 엔진 점화에 직접 노출되는 대신 탱크 압력과 철제 차폐막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인터스테이지 액추에이터는 분리 직후 안으로 접혀 들어가고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품수 줄이고 무게 줄이고 비용 줄이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변화예요. 연료 이송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새로 설계된 연료 이송 튜브가 팔콘 9 1단 로켓만한 규모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3개의 랩터 엔진을 동시에 켜야 부스터 반전 기동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켜는 방식에 의존했는데 이제 동시 점화 구조로 바뀌면서 기동 자체가 더 신뢰성 있어졌습니다. 엔진 베이도 달라졌어요. 엔진 슈라우드, 그러니까 엔진을 둘러싸던 덮개를 아예 없앴어요. 대신 엔진과 엔진 사이에 차폐막을 새로 추가했고 추진 시스템과 항공전자 장비를 더 촘촘하게 통합했습니다. CO2 소화 시스템도 삭제됐어요. 더 가볍고 단순한 후방 섹션을 위해서요. 그리고 빠른 연결 장치를 하나에서 2개로 늘려서 추진제 주입에 이중화를 적용했습니다. 발사대 쪽 복잡도도 줄어드는 구조고요. 이번엔 스타쉽 우주선 V3 차례입니다. 추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클린 시트 설계, 그러니까 백지에서 다시 그렸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랩터 시동 방식을 지원하면서 추진제 용량을 늘리고 반응 제어 시스템도 개선했어요. 추진제가 갇히거나 새는 위험도 줄었고요. 후방 섹션에서는 유체 배관과 전기 배선 경로를 바꾸고 엔진 슈라우드와 대형 후방 공동부를 없앴습니다. 플랩 액추에이션 방식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플랩 하나당 액추에이터 2개를 썼는데 이제는 액추에이터 하나에 모터 3개가 달리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이중화는 더 강화되면서 전체 무게와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배치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른바 PZ 디스펜서 업그레이드, 피제그 알사탕 배출하듯 위성을 차례로 내보내는 구조인데 그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우주 비행을 위한 시스템들이 새로 생겼어요. 궤도상 장시간 체류, 궤도 급유, 극저온 유체 관리, 진공 단열 헤더 탱크, 고전압 극저온 재순환 장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화성 가는 길에 몇 달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이 시스템들이 없으면 사실상 유인 임무는 불가능하죠. 우주선 간 도킹과 급유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도킹 드로그 4개와 전용 추진제, 이송 연결부가 장착되는데 이게 있어야 궤도에서 연료를 보충받는 그림이 완성돼요. 나사의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스타쉽이 달 착륙선으로 쓰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항공전자 장비도 대폭 업그레이드 됐어요. 맞춤 제작 항공전자 유닛이 무려 60개, 배터리, 인버터, 고전압 시스템이 통합돼 있으며 최대 출력이 9메가보입니다. 새로운 다중 센서 항법 시스템으로 정밀 자율 비행을 지원하고 RF 센서가 무중력 환경에서 추진 재량을 측정해요. 기내 카메라가 약 10개의 뷰를
지역을 커버하고 480Mbps 스타링크 연결로 저지연 통신을 제공합니다. 로켓 안에 스타링크가 붙어서 로켓의 상황을 스타링크로 받는 구조인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제 랩터 3 엔진 이야기를 해야죠. 로켓에서 엔진은 심장인데 이번 심장이 또 달라졌습니다. 추력부터요. 해수면용 랩터의 추력이 기존 230TF에서 250TF로 올라갔습니다. 파운드로 환산하면 507,000그 리베이프에서 551,000그 리베이프로 늘어난 거예요. 진공용 랩터는 258TF에서 00그 리베이프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면서 추력을 이만큼 끌어올렸다는 건 내부 설계와 연소 효율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무게도 줄었어요. 해수면용 엔진 기준으로 1 630kg에서 1 525kg으로 줄었습니다. 해고 킬로이 빠진 건데 엔진이 44개니까 전체로 따지면 약 3.4톤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 X 발표에 따르면 엔진 하나당 차량 전체 기준으로 약 1톤의 무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시스템의 단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도 더 단순해졌어요. 센서와 컨트롤러가 엔진 본체에 통합됐고 슈라우드가 없어졌고 모든 변형 모델에 새로운 점화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엔진 자체가 스마트해지면서 주변 부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발사대 2호기도 그냥 있던 게 아닙니다. 추진제 주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큰 팜과 더 많은 펌프를 설치했어요. 메카질라의 젓가락 팔도 손봤는데 팔의 길이를 줄이고 기존의 유압 방식 액추에이터를 전기기계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빠른 연결 해제 팔은 더 강력해졌고 로켓에서 더 멀리 떨어지도록 스윙 범위를 넓혔어요. 발사 마운트도 다시 설계했어요. 하중을 더 잘 처리하고 차폐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새로운 양방향 화이연 편향기도 생겼는데 이게 꽤 중요해요. 기존에는 발사 후마다 발사대 일부가 깎여나가서 수리가 필요했는데 이 새 구조는 그 마모 자체를 없애는 설계입니다. 유지보수 빈도와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추진제 시스템도 강화해서 메탄과 산소 라인을 분리하고 밸브와 필터를 보호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스페이스 X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 요소들은 스타쉽의 핵심 기능을 여는 데 설계됐다고 했어요. 완전하고 빠른 재사용, 우주공간 추진제 이송, 스타링크 위성 및 궤도 데이터 센터 배치, 달과 화성으로 사람과 화물을 보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표예요. 단순히 시험 비행체에서 실제 운용 인프라로 전환하는 시점이 V3라는 거예요. 건조 질량을 줄이고 열 보호를 개선하고 궤도 운용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요. 한번 쓰고 버리는 로켓이 아니라 마치 항공기처럼 착륙하고 정비하고 다시 날리는 방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19일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V3의 첫 비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수치와 설계 변경이 실제 하늘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그날 확인하게 되겠죠. 스페이스X의 반복 속도는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V1, V2 때 배운 교훈들이 고스란히 녹아든 V3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T3가 계속 따라가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